안녕하세요. 기분명의 청간론 비결. 기토 일간이 정화를 만나면 대지초토라 하는데, 기부명리의 청간론 비결, 자연의 실상인 대지초토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자고요. 기토 일간이 정화를 만나면 편인이다. 편인은 편모라고 하는데, 또는 계모라고 하는데, 용신이 된다면 좋은 바가 있지만 병화보다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병화는 태양으로 만물을 성장시키며 화창한 기운을 만들지만, 정화는 밤중을 상징하는 별이므로 양기가 없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정화가 시신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신작용이 아닌 것에 감사해야 한다. 병화나 정화의 나타남에서는 열기작용인지 빛작용인지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정화가 공업용 화기인 열기로 작용한다면 만물을 태우는 형상으로 사막이 되어가고, 목기는 고초하게 되며 토기는 마른 땅이 되므로 매우 흉하다. 또한 수기는 고갈되며 나의 활동 무대인 금기는 녹아서 흘러내릴 것이므로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는 만사불성의 인생이 된다. 그래서 이 열기로 작용하는 정화를 만났다면 반드시 이 기토가 기축일주로 오거나, 또는 기유일주가 되거나, 또는 기해일주가 된다면 매우 바람직하겠다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화기세를 돕는 기묘로 오거나 기사로 오거나 또는 기미로 왔다면, 자기 일지가 이미 기신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정화가 수출이 되어서 기신작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기름 부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 자신이 배성이 흉해져 버린다 그래요. 특히 기미일주로 와서 미중 정화로 이 정화가 투출이 되었다면 내 일지 배성궁에서 이미 기신이 되었기 때문에 배성궁의 덕이 이미 상당히 많이 깎여 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정화가 왔느냐, 이 부분을 봐줘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일단 기토가 정화를 만났다면, 신약하다면 무토가 한 글자 있고 간목이 있으면 매우 좋겠다 그래요. 설령 간목이 없더라도 을목이라도 한 글자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기토의 임무는 목기를 키우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하다 해도 무토가 있고 정화를 만났다면 이 정화에 오나복로가 되는 무토이고 기토가 의지하는 태산이 되는 무토이기 때문에 매우 반가운 그러한 형태이다. 그리고 이 정화는 기름 없는 난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간목이 있다면 매우 반갑다. 또는 무토가 설령 없다면 그래도 간목이 한 글자 있고 경금이 있다면 또 반갑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서 신금은 없어야 된다. 상당히 병화를 만나면 이 병화는 병신합으로 기반시켜버리고, 정화를 만나면 화소주옥으로 불 속에 있는 보석이 되기 때문에 보석이 형질 변경이 되어서 또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화가 투출이 되었다면 지지, 신유는 가하지만 이 신금 투출은 말아야 되고, 목기에서 목기를 키우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간목이나 을목이 한 글자가 있어야만 사람이 정신이 평화로워진다 그래요. 그러나 대체로 이 정화가 열기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난로 또는 보온덮개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란반면, 이 정화가 열기로 작용한다면 매우 흉하다 그래요. 정화가 빛으로 작용하여 비닐하우스 보온재가 되어준다면 보온재 안에서 수많은 화초와
동식물을 기를 수 있고 목기를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다. 정화 편인이 열기로 작용한다면 임수와 계수가 긴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진토나 축토가 한 글자 있어야만이 삶이 여유롭고 평화로워진다 그래요. 그리고 화설생금하는 진토나 축토 한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편인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허약에서 정화를 반긴다면 경금과 간목이 있어서 벽갑 인정을 한다면 대업을 이루며, 간목이 없고 경금이 있으면 귀하지는 못해도 밥은 먹고 살아간다. 그런데 이때 간목이 없다면 대신해서 무토가 한 글자 있으면 상당히 좋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경금이 있으면 귀하지는 못해도 간목이 없고 경금이 있다면 그러면은 정화와 경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지는 못해도 밥은 먹고 살아간다. 그런데 무토가 있으면 훨씬 여유로워지고 이때 간목이 있으면 귀를 얻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토와 정화의 조합은 약간은 신약함이 유리하고, 귀인이 첩신한다면 삶이 순탄하며 신강사주로 불타는 초원이 된다면 미래가 없는 운명이다. 그런데 기토와 정화의 관계는 정화가 편인이라는 것을 떠나서 서로 간에 썩 좋은 관계는 아니다. 정화 입장에서 기토는 구름이고 음습토이므로 정화를 화해시켜 불 끄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화 자체가 이 기토를 매우 꺼려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토 또한 화창한 날에 전답이 되고 싶어 할 뿐 밤중에 전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꺼리는 그러한 형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한 을목이 있어도 을목이 정화를 꺼리고 정화 역시 을목을 꺼리기 때문에 전체가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신금이 있으면 신금이 또한 다치게 되고, 만약에 신금이 있다면 기토의 신금은 자궁살이 되는데 이 정화로 이 자궁을 파국시켜 버리면 진도식에 해당이 되어서 여자라면 유방에 문제가 생기고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칼되는 일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신금 자체가 열기로 작용하는 정화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이 되어버린다. 이 신금이. 그러면은 이 여자라면 이 여자의 유방, 젖가슴, 형질 변경이 칼되는 수술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칼로 뭘 도려낸다. 또는 이 신금은 자궁이 되기 때문에 자궁 질병을 암시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열기로 작용하는 이 정화라면 절대적으로 신금은 투출하지 말아라. 투출했다면 이미 문제가 된다. 즉 기토일간의 신금은 입이 되는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내 윗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트집을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관제 구설수로 형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입만 열면 구설이다. 즉 기토일간에 남자나 여자나 정화와 신금이 같이 이렇게 해서 투출을 하게 되면 기토일간에 이 신금은 남자 입장에서는 생식기죠. 생식기가 되는데 이 생식기를 완전 파극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토일간 신금에 생식기에 칼대는 수술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칼대는 그 수술수가 무슨 애 안 낳게 하는 그러한 수술도 될 수 있을 것이며, 성기에 관련된 무슨 수술을 하게 되는 이 부분이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되면 잘못 수술을 한 그러한 결과로 성기 자체를 영원히 써먹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의 호기심이 많은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 성기에 무슨 뭘 구슬을 박니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이것이 갖다 부작용을 일으켜서 완전 그 병신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얘기가 있더라 그래요. 보지는 못했지만 필자 입장에서. 그래서 편인 성분은 유모, 편모, 아버지의 첩을 상징하는 글자로
임기응변에 능하지만 깊이가 부족하며 변덕, 실증, 화려함, 요사한 성질에 해당한다. 매사 한 우물을 파지 못하고 실증과 변덕, 호기심이 많은 성분으로 인내심이 약해진다. 그렇게 이제 보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도식작용, 이 도식작용은 간목이나 을목일간에 개수가 투출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도식작용이다. 병화를 만나도 도식이요, 정화를 만나도 도식이다 그래요. 그 다음 진정한 도식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요. 이 기토일간이나 무토일간에 정화를 만나고 신금을 만나면 이것도 진도식이다 그래요. 그 다음 도식은 경금이나 신금일간에 기토가 투출을 하고 임수를 만났을 때 이것이 진도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갑을목일간에 개수가 투출을 해서 병정화를 만나면 진도식이요, 무기토일간에 신금이 있고 정화를 두 개를 만났다 그러면 진도식이요, 경신금일간에 임수가 있고 기토가 있으면 진도식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통된 점 하나, 특히 여자 사주였을 때 반드시 진도식을 당하게 되면 유방암, 생식기, 자궁을 칼대는 수술수가 들어온다. 이 자궁을 완전히 도려내기도 한다. 유방 두 개 중에 하나를 잘라내기도 한다 그래요. 요 세 개의 도식 작용에서 그 다음 하나, 남자였을 때 진도식이 작용이 되면 성불능, 성불능, 또 그 다음에 발기부전, 성기에 칼대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된다 그래. 이건 조건이다. 거의 80% 이상.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무기토일간에 신금이 있는데 원래 이 정화가 없었다 할지라도 정사대운이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 아니면 정미대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때 진도식이 발생이 된다 그래요. 이 여자 같은 경우 이때 칼대는 수술수, 유방이나 자궁에 칼대는 수술수가 들어온다 그래요. 내 사주의 원국에 있었을 때. 또는 이 간목일간이나 을목일간에 병화가 있는 상태 속에서 병화의 목화통명을 하는 그러한 상태 속에 개수운이 들어오는데 개해로 들어왔거나 개축으로 들어온다면 이때 진도식이 발생이 된다. 그럼 칼대는 수술수가 들어온다 그래요. 아주 무서운 거다 그래요, 이 부분은. 그러나 이 기토가 만난 정화에서는 직업에는 적합한 점이 있어서 학자, 예술가, 의사, 승려, 연기자 등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의 사주에는 편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원인은 편인은 호기심 성분이기 때문에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공부나 일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님이 되거나 아니면 의사가 되거나 예술가가 되거나 이러한 부분이 나타났다 그래요. 또한 정화가 음성분으로 태양 아래 밝은 곳에서 하는 일이 아닌 전등불 아래서 하는 정적인 성분으로 정신이 분열되지 않으므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공부라는 성분은 어떠한 일간이 됐든지 머리가 차가워야 공부가 되고 정신이 분열되지 않는다. 즉 화기가 왕성하다면 정신이 분열돼서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자 성분, 기술인이다, 이렇게 딱 정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화나 정화 일간에 목화 기운이 많으면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기술지, 80% 이상 학문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요. 이제 종강격이나 종황격이 됐을 때는 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대체로 병정화 일간에 목화가 많거나 다른 어떠한 천간에서도 해당이 된다. 이 병정, 그러니까 목화 기운이 왕성하다, 많다, 그러면 기술직에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간이 됐다 할지라도 목화 기운이 많으면 이게 두뇌가 되거든. 이게 목은
그래서 두뇌가 불에 타는 형국으로 분열이 되어서 정신 집중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그래요. 그럼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기술직인 것이지. 자, 그 다음 어떠한 일간이든지 공부를 잘하는 명식은 이 두뇌가 시원하고 유통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나고 간목과 병화로 연결이 되거나 을목과 병화로 연결이 되거나 간목과 정화로 연결이 되면 가을 겨울에 태어나고 이렇게 되면 공부를 아주 잘하고 두뇌가 좋다. 근데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목화 통명이 인정이 안 된다 그래요. 여름에는. 자, 그 다음 하나 경금과 신금의 임수를 만나는 구조. 근데 이때는 여름에 태어난 사주다. 여름에 태어나고 경금이 있고 임수가 있거나 아니면 신금이 있고 임수가 있다. 그러면은 금수 쌍청에 해당이 되어서 머리가 상당히 좋다. 근데 이것이 겨울에 태어나고 금수가 쌍청하다. 이것은 해당 사항은 없다 그래요. 겨울에 태어나서 만물이 얼어버렸다. 이 신금이나 임수가 청하기는 하겠지만 이 간목 두뇌가 얼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머리가 죽을 수가 없다 그래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검사 사주, 예를 들어서 뭐 경진 일주나 경자 일주가 판검사들도 많던데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 부분이 자기는 금기의 성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목기에 간목이나 정화가 있거나 간목이 병화가 있거나 아니면 을목이 병화를 있거나 이러한 상태 속에서는 머리가 좋아서 판검사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정화가 음성분이므로 태양 아래 밝은 곳에서 하는 일이 아닌 정화가 투출이 됐고 정화가 열기로 작용하지 않는 불로 작용하는 이러한 상태라면 전등불 아래서 정적인 촛불을 켜놓고 전등불 아래서 공부하는 형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정신이 분열되지 않으므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꼭 이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라. 머리가 좋다 나쁘다 두뇌가 총명하다 못하다 하는 그것은 지금 오늘 기토와 정화가 만난 관계에서 전체를 통틀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다. 그리고 도식작용 이 부분에서 질병, 칼내는 수술소 이 부분에서 운에서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라 그래요. 그리고 편인이 관사를 만나 관생인이 된다면 이와 같은 특성이 증가하고 편제를 만나 제극인이 된다면 편인의 호기심 성분은 제어가 된다. 거의 없어져 버린 성분이다 그래요. 즉 다시 얘기를 해서 기토일간에 정화가 투출이 되었는데 이 정화가 자기 깔고 앉은 자리에 해수를 깔고 앉았다. 그러면은 이 정화의 정적인 공부가 될 것 같지만 이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해중 임수에 합의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해중 간목을 나타내게 해서 이 부분이 정화가 임수에 집착하는 성분이 되어서 오히려 문제가 돼 버린다 이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관생인이 된다면 이와 같은 특성은 증가하고 즉 간목생 정화나 을목생 정화가 된다면 특성 호기심 성분은 이렇게 증가하고 공부를 잘하는 성분이 되는데 편제를 만나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편제는 지금 현재 뭐예요? 기토의 편제는 임수가 아닌 임수는 기토의 정제이고 개수를 만나서 도식당하는 정화가 돼버리면 편인의 호기심 성분은 제어가 되는데 제어가 돼서 좋은 반면에 공부하는 성분이 싹 없어지고 기술직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래요 이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편인이 기신작용을 한다면 정화 편인이 기신작용을 한다면 사화나 오화 또는 미토가 있고 또는 여기에서 또 다른 정화가 한 글자 있었다. 그러면은 기신작용이 되겠죠. 이때는 재물을 파하니까 파제 이 관살이 자기 자신이 머리가 불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실권 그 다음에
이 금기, 폐호흡을 해야 되는데 금기를 폐를 녹여버리니 폐병, 질병, 그 다음에 이 재물이 쫄아붙으니 재난풍파, 그 다음에 기토에 남편이 되는 목기나 아니면 처가 되는 이 수기가 이 화기에 의해서 다들 목분 화열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재물이 불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부부 해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별, 고독, 방명, 생란 등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생란은 왜 발생하느냐, 이 기토 입장에서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생란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기토가 여자라면 남편이 되는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뿌리가 조열해서 물을 찾는다. 심리 밖의 물도 찾아가는 성질이다. 그래서 남편의 부군작접할 것이 이미 정해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기신인 편인이 왕성하다면 도식작용이 되므로 이 경금이나 신금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만사불성 인인폐사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불리한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근면성실한 듯하지만 나중에는 태만하여 성질도 음탕하고 난잡하며 재능은 좋으나 매사용두삼이로 끝나게 되며 도식으로 인한 단명수에 들어가며 여명의 경우 자폐와 자식이 있게 되어 대흉하다. 정인과 같이 있으면 혼잡이 된다면, 그러니까 병화와 같이 있으면서 정화가 혼잡이 된다면 한 가지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직업 변동이 심하며, 그러나 이때 지지로만 있는 것은 충신암장으로 피해가 덜하고, 천간 혼잡이라면 충신투간이므로 더욱 흉하여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그래서 승가명으로 중사주다, 종교인 사주다 그래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종교인이 된다 그래서 제대로 편하게 밥 먹고 사느냐, 종교인이 되어도 사주가 좀 괜찮아야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렇게 편인태과에 열기로 작용하면서 병정화 혼잡으로 기신작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암자의 무슨 보살이 되거나 암자를 지키는 무엇이 된다 그래도 암자에 찾아와서 돈 한 푼 시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밥그릇을 긁는 딱딱딱딱 밥그릇을 긁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리고 누가 시주를 안 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마른 땅 주위에 있는 땅들을, 돌들을 골라내고 그 땅을 밭을 만들어서 자기가 일고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고, 그래서 밤을 죽고 도토리를 죽고 자기 먹을 거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여기저기 먹거리만 생각하게 된다 그래요. 그럼 먹거리만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